쉽게 꺼질 거품이나 뭐 쉽게 사라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여권주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국민들이 기대를 줄 만한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야권 입장 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좋게 잘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지 않는가, 적절하게 이게 언론 노출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겠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지만 굉장히 우아한 방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후보가 되면 가장 상식적인 선택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재보궐선거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게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34.4%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18.9%나 급등한 조사입니다. 2위를 한 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요. 2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차이가 한 1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간에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경진 전 의원 모시고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지지율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윤 전 총장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걸을지 이 문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 의원님, 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쨌든 뭐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온 이후에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 예상보다는 급등했고 그 급등한 지지율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어떤 뭐 강구함이랄까? 뭐 일부에서는 이게 거품이다, 또 이제 꺼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거품이든 꺼지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거품일지라도 상당히 지속될 거품이고, 꺼지더라도 상당 시간이 지나야 꺼지지 쉽게 꺼질 거품이나 뭐 쉽게 사라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여권주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야권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야권주자로 뭐 거의 대선 출마 사실상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인식은 야권주자고 대선 후보고. 예. 그러면 다른 야권주자들이 이게 대체할 만한. 대체할 만한 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국민들이 기대를 줄 만한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아주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등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집중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네. 특히 최근에 이게 묘한 서로 간에 뭐랄까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서로 간의 상승작용을 지금 서울시장 야권 후보 요번 그러니까 재보궐선거하고 같이 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재보궐선거의 범야권 후보들에게 적어도 한 5% 정도의 지지율을 플러스 시켜주는 그 효과를 누렸는데, 그 사태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야권에 도움이 됐다? 네, 현 정권 심판정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정서가 이게 강화가 되면서 늘어나면서 야권 지지율이 한 5% 최소 늘어나는 이 효과를 줬는데, 네. 그게 또 재보궐선거가 진행돼 가면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강해지다 보니까 그 강해지는 정서가 거꾸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 쪽으로 지지가 더 가는. 그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다. 지금 야권 입장 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대단히 그냥 저절로 좋게 잘 가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 있지 않는가 싶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본인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누가 주변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절한 포지션에서 적절하게 이게 언론 노출을 하는 것 같아요. 메시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김영석 연세대 교수 한번 만나가지고 언론에 났잖아요, 보면. 근데 김영석 원로교수 100세를 살고 TV 나오셔가지고 누구나 사실은 부럽고 존경할 만한 그렇죠. 어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사회 원로 같은 그런 분이죠.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덕담과 격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보면. 네. 최근 보니까 그 조선일보인가요? 네. 이 전화로 아마 잠깐 통화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네. 또 간접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왜 생겼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하면서 뭐 네. 투표해야 바뀐다. 뭐 투표해야 이런 바뀐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 답변의 문맥을 가지고 본다면 야권 후보 지지해야 된다라고 읽히는 지금 대목 아니겠어요, 보면.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대선 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 출마할 뜻 단 한 번도 피력해 본 적 없고, 네. 예, 정치하겠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지만, 네.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당연히 대선 출마하고 정치한다라고 읽히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적정하게 시점을 이렇게 두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고, 네. 그것도 굉장히 우아한 방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김 의원님은 이제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검사로 그 뭐 윤 전 총장 뭐 직간접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누가 주변에서 이른바 기획팀이 붙어서 기획을 해준다고 보세요? 아니면 윤 전 총장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 정무적인 판단력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총장 그만두고 나온 시점부터는 아마 윤 총장의 참모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늘에 별처럼 많을 거예요. 가장 유력한 엄청나게 달려들겠죠. 예.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아직은 확실한 게 뭘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사실은 팩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예.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는 않은데 전화 통화라든지 뭐 이런 뭐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는 아마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얘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약 페이퍼를 정리해서 보내준 거는 아마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검사들이라는 게 서류 읽는 데는 이게 대단히 능숙한 존재들이어서 아마 거기 페이퍼 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읽고 소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아마 훌륭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주요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보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 윤 전 총장의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걸 대략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갈 거다. 참 어려운 문제죠. 예상 불가예요. 예상 불가고 문제는 이제 주변에서 정말 아까 저한테 여쭤보신 대로 핵심 참모나 핵심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군지가 판독이 된다면 그 사람의 과거에 했던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터인데 그게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지금 어쨌든 대구 경북 쪽에서는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많은 소외를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구속 여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윤 총장이 가령 제3당을 창당을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지지를 하겠다. 당선 가능성만 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만 바꿀 수 있다면 3당이라도 무조건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구 경북 쪽의 입장인 것 같고요. 과거에 뭐 박근혜, 이명박 두 분 구속시키고 이런 건 지금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8.15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두 분을 아마 밖으로 석방시켜서 윤석열 현상을 좀 희석시키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솔솔 흘러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별 약발이 먹힐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고 충청권 쪽에서는 충청 대망론을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그런 기류들이 좀 있는 것 같은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핵심이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들인데 수도권의 중도층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자기 편들만을 위한 정의, 자기 편들만을 위한 상식적인 이 정의 시스템이 이 문정부에서 깨졌다. 그래서 최소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많아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일 우려가
윤 총장이 무슨 경제를 하냐, 외교를 하냐, 뭐 하냐. 근데 물론 그것도 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뭐 프랑스의 젊은 마카롱 뭐 30대가 네. 도대체 알면 뭘 얼마나 아냐, 뭐 이제 하지만 뭐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윤 총장이 경제를 하냐, 뭐 외교를 하냐, 군사를 하냐, 뭐 남북 관계를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판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이게 중간 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문정부가 가장 기초적인 정의마저도 자기 편을 위한 정의를 했지. 여기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커서 가장 상식적인 정도의 역할만 해줄 수 있는 대통령감이면 좋고 그걸 굳건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이제 대구 경북권, 충청권, 수도권이 이제 윤 총장 지지하는 어떤 마인드들이 조금씩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보면. 윤 총장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서울시장이 거기에 연이어서 됐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거기랑 같이 하면서 3당을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가능성도 좀 높은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3당을 창당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또 그러면 3자 구도로 대선을 간다. 이 선택이 쉽지는 섣불리 그냥 이게 통상적인 정치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그건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보면 놀라운 사람인 거고 그냥 상식적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주변 세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후보가 되면 가장 상식적인 선택이겠죠. 근데 어떤 길을 어떻게 갈지는 전혀 예측되는 바가 없어요. 김 의원님이 그 예를 들어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 뭐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중심이 된 또 다른 제3당 이렇게 창당을 해서 끝까지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가다가 어쨌든 이 3자가 연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국민의당에 또 입당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흐름 봐서는 이른바 야권 단일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단일 후보 문제는 둘째치고 그 앞 단계에서 김 의원님이 조언을 만약에 윤 전 총장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조언 못하겠어요. 제 실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근데 이게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계속 조용히 있고 한 번씩 뭐 누구 만나고 이런 행보를 이제는 계속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두세 번쯤은 더는 약발이 있겠지만 그 두 번 이상 더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제 약효는 없을 거예요, 보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과학기술 전문가라든지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아주 이제 뭔가 희망이 될 수 있는 분들 또 문화예술계라든지 뭐 이 정도 한번 하고 이제 그것도 끝내야 될 타임이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제 현실 정치에 이제 5월 아마 중순 정도부터는 언론이라든지 뭐 이걸 통해서 현실 정치의 어떤 행동으로 들어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제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민주당은 얼마만큼 변화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예상을 해보자면 제가 볼 때는 서울, 부산 둘 다 국민의힘 쪽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는 얼마만큼 자신감을 얻을 것인가. 근데 표현을 조금 바꾸면 얼마만큼 교만해질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교만으로 간다면 이건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게 굉장히 앞으로 4월 7일 이후에 한 2달 정도는 뒤섞여 가면서 아마 이게 흙탕물이 이제 정화되는 과정처럼 아마 정신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윤 총장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변수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또 어떤 흐름이 생겨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여러 가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칠 수 있고 그 소용돌이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정치에 대한 의중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마 5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김경진 전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흥미롭게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지켜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